벼의 마디가 몇 개라고 그랬죠? 벼의 마디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디가. 세 개. 또 8마디. 20개. 자,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어요. 같이 보기 전에 벼의 엽을 한번 볼게요. 벼는 엽이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5엽. 또요. 조생종은 11개 내지 14개의 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만생종은 보통 16개, 17개의 엽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만생종은 18개 내지 20개의 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양 생장 기간 동안에 나오는 엽은 한 엽이 나오는데 보통 4일 내지 5일이 걸립니다. 그 온도를 즉 100도로 봅니다. 적산 온도 아시죠? 적산 온도라는 것은 0도씨 이상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식 생장으로 가게 되면 한 엽이 나오는데 170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한 엽이 나오는데 7일 내지 8일이 걸립니다. 영양생장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임신을 딱 하는 그 전까지 영양생장인데, 영양생장 기간 동안에 엽들이 나와서 키 크고 분열하고 새끼치고 이런 쪽의 역할을 해요. 근데 생식생장으로 전환돼서 벼가 출수하고 나서는 이 하위 엽들의 역할이 아니라 위의 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생장 기관과 생식생장 기관의 엽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요. 이것이 지엽이라고 해요. 그칠 지자, 마지막에 나오는 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엽이 길어요. 쌩쌩하죠? 이것은 생식생장기 때 나오는 엽입니다. 이걸 무슨 엽이라고 그랬죠? 지엽. 예, 이 지엽이 80~90%의 이삭이 등숙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엽과 이 두 번째 엽이 출수하고 나서 등숙돼서 수확까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양생장기 기간 동안의 엽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까 18개에서 20개까지 된다는데 없어 하는데 이 엽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엽을 보면은 자, 이게 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엽,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4개의 엽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말랐잖아요. 요건 이제 영양생장 기간에 또 나온 엽인데, 이 엽들은 엽이 보통 짧아요. 이 엽이 길어요. 그래서 생식생장 때 나온 엽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엽과 두 번째 역할이 집안에서 보면 아버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홍역나방, 신이 빈마른 뼈, 이것이 발생되면 등수율이 뚝 떨어지죠. 깨심류병이 발생인데도 수량 감소율이 15% 이상에서 35%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엽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디를 몇 마디라고 그랬죠? 3개에서 20개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마디는 5마디죠. 여러분들 간장수장 들어봤습니까? 벼에 있어서 간장수장 얘기 못 들어봤어요? 벼 키라고 그냥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마디가 이렇게 딱 돌아간 데 있죠? 여기부터는 수장입니다. 이삭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벼키 간장이라고 합니다. 이 나와 있는 마디 중에서 가장 길은 마디가 몇 번째 마디일까요? 위에서부터? 위에서 두 번째. 또? 저 지금 그 부분 찍어주세요. 예, 맞아요. 눈썹미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절간입니다. 벼에 있어서 가장 길은 절간입니다. 그러면 벼가 도복이 됐어요. 몇 번째 마디에서 도복이 될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또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데. 보통 3절간, 4절간, 5절간 이마디에서 도복이 됩니다.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 특히 4절간 쪽에서 길어지고 그 다음에 3절간, 5절간 이런 순으로 됩니다. 이 위에는 있잖아요. 도복과 거의 연관이 없어요. 이게 시청시청하지만 강하면 부러지지만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내 눈의 벼가 도복이 됐다. 아까 4절간, 3절간이 도복이 되는 거라고 봐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절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2절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3절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4절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5절간입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미분화된 게 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도복된 벼를 보면 요 4절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걸음을 줄 때 벼가 출수하기 전 25일 전에 주라고 합니다. 8월 15일에 출수하는 것은 25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7월 20일이죠. 그 시기에 주면은 3절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벼가 이삭이 나오기 30일 전에 유수분학이라고 해서 벼알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엔 여러분들이 눈에 물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물이 없으면 벼알수가 퇴화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물을 넣어서 간단 관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벼들은 25일 전에 주게 되면 이 절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 절간이 길어지면 도복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이삭걸음을 벼가 출수하기 30일 전에 주라고 했다가 지금 25일 전에 주라고 해요. 근데 도복이 약한 벼들은 출수 며칠 전에 줘야 할까요? 출수 15일 전에 줘야 돼요. 25일 전에 주게 되면 3절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면 1절간이 길어지게 돼요. 벼 출수하기 15일 전에 이삭걸음을 주게 되면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루쌀 재배하셨죠? 알고름 주신 분 계십니까? 네. 주셨어요? 올해 가루쌀의 출수기간은 8월 28일 이 범위 내에서 출수가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출수기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늦었어요. 제가 9월 1일 날 현지에 왔었을 때 알고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루쌀은 알고름을 줘야 됩니다. 알고름을 주게 되면 도복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지금 논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깨심리병이에요. 그렇죠? 깨심리병 발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력이 떨어지는 논, 사질담, 간척지, 특수성분 결핍탑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깨심리병 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기호흡을 하면서 양분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름을 주라고 했는데 알고름 어느 시기에 줘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내 눈의 벼가 80% 내지 90% 거의 다 나왔다 했을 때 주시게 되면 이 깨심리병은 어느 시기에 발생되냐면 벼가 볼록볼록해지는 시기를 수인기라고 해요. 출수 15일 전부터 5일 그 사이부터 병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심리병 발생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깨심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를 출수할 때 주셔야 돼요. 또 알고름을 주게 되면 쌀 수량이 10% 증수됩니다. 완전미 비율 23% 증수가 되게 됩니다. 가루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에서 깨심리병의 발생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알고름을 주시게 됩니다. 이 깨심리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병반이 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름은 꼭 주라고 합니다.